그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 보시면은요 24회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문제 3번. 그래서 문제 3번에 1번은 의제 매입세액인데요. 제가 의제 매입세액만 나오면은 맨날 이렇게 쓸 겁니다.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일단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공해서 팔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그 다음에 원칙은 102분의 2예요. 근데 중소제조기업이나 개인은 104분의 4. 그리고 원래 이것보다 더 많아요. 교재 안 해보시면. 근데 저희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뭐 한 거예요? 축약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개인 중에서 2억 원이 안 되시는 분은 109분의 몇이요? 9. 근데 이것 꼭 아셔야 돼요. 2억 원 큰 돈입니다.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2억 원 어마무시하게 큰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원을 만약에 5명을 써요. 몇 명을 써요? 5명. 그 다음에 좀 적게 주는 편은 아니라 만약에 연봉 3천만 원씩 줘요. 얼마요? 3천만 원. 5명 곱하기 3천만 원만 하면 얼마예요? 1억 5천이에요. 2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직원 3, 4명만 써도 인건비만 1억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연봉만 나가요? 아니잖아요. 직원 관련돼서 또 나가는 돈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억이 작은 돈이라는 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마무시하게 큰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2억 원어치 팔았다 그래서 2억이 또 순이익이 아니잖아요. 2억 원이라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큰 돈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TV나 이런 거 나올 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매출액 2억 원 말고 순이익 얼마다. 그러면 만약에 홈쇼핑에서 2억 원어치 팔았는데 순이익 500이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왜요? 1년 동안 죽으라고 이랬는데 500 벌었네. 안 하죠. 근데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왜요? 2억 벌었대.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 농어민은 누구만 가능? 제조업만 가능.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계산서나 뭐요? 신용카드. 그래서 요게 무슨 뜻이냐면 증빙 남기란 얘기예요. 서류를.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거기 교재에 보시면 요거 안 써 있을 수도 있는데 다음은 의제 매입세의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자료 내역이며 당사는 중소제조업이에요. 무슨 제조업이요? 중소제조업. 근데 왜 중소제조업으로 볼 거냐면요. 중소제조업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뭘로 보실 거예요? 중소제조업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부가가치 누르세요. 2200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라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눌러주세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1기 확정이래요. 몇 기 확정이요? 1기 확정. 그래서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왜 빠져나가냐? 그 다음에 공급자에다가 강릉 수협 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132845656 이건 거기 밑에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시험 때에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F2 강릉 수협 치면 있어요. 네, 없을 때에만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월자는 죄송한데 연도는 2020년으로 하세요. 이게 연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며칠이요? 3일. 그 다음에 거기 지문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거래에 대한 계산서래요. 뭐야? 계산서. 몇 번이요? 1번. 계산서. 그 다음에 물품명은 고등어.
그 다음에 수량은 몇 개야? 80. 매입가액은 820. 그리고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공제율. 아까 중소제조기업이라 그랬죠? 중소제조기업이면 몇 분의 몇? 104분의 4. 그냥 제조기업이면 102분의 2예요. 106분의 6은 언제요? 음식점일 때. 그리고 음식점하고 요식업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반은 아니었는데 한 분이 화가 나서 오셨어요. 근데 전 그 얘기 듣고 깜놀했어요. 왜냐면 토지하고 임야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토지가 임야잖아요. 맞죠? 네. 수업 시간에 임야라고 얘기 안 했다고 따지러 왔어요. 그건 아닙니다. 음식점이나 요식업이나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는 본인 상황이지 수업 시간에 토지 위주로 얘기하잖아요. 왜요? 지문에 토지라고 나오니까. 근데 시험에서 장난친다고 임야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04분의 몇이야? 4.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강릉 수협이 밑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2020년 5월 며칠 거 있어요? 28일에 계산서에 고등어 90, 930에 104분의 4. 일단 여기까지 치세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 하나 더 드리고 또 시간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 설명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의 차이점이에요. 이제 요 밑에는 더 이상 치면 안 돼요. 강릉수요 끝났죠. 이거 설명 안 듣고 치시는 분은 꼭 여기에다 5개를 다 쳐요. 이제 요 옆에다가 무슨 수산을 쳐요? 인천수산. 그러니까 회사별로 따로따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3번 드릴 테니까 인천수산하고 마지막에 부산수협 있죠?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천수산 연도는 2020년으로 바꿔서 넣어주세요. 연도 안 맞으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요거 이제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 타이핑하는 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오타 났느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 보시면 2005년 제2기 예정신고 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누락. 뭐요? 누락. 누락의 뜻 빼먹었다. 빼먹으라 그랬어요? 빼먹지 말라 그랬어요? 빼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락 됐대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하여 몇 기 확정에다 하래요? 2기 확정에다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눌러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정 신고니까 2기 확정이죠. 10월 1일에서 12월 며칠이요? 31일로 들어오시고 아니오로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왼쪽에서 지워서 안 지워지면 오른쪽에 있는 거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지우시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 보기 편하려고. 원래는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웠는데 왼쪽에서 안 지워지시면 어느 쪽 하시라고요? 오른쪽 지우시면 되세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은 분개는 안 해도 돼요. 분개 안 해도 되고 지금부터 1분 드릴 테니까 거기 1, 2, 3번 있죠? 거기에다가 매출과세인지 매출 영세인지 분류 적으세요. 분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 2번 보시면 8월 12일 거 있죠. 거기는 제품을 팔았죠. 매출에 뭐야? 과세. 9월 6일 있죠. 매입하고 샀죠. 매입에 과세. 그 다음에 9월 30일 있죠. 카드로 팔았죠. 매출에 뭐야? 카과. 카드로 팔았잖아요. 맞죠? 일단 요거 안 되면 맞추기 힘듭니다. 왜냐면 이거에 맞춰서 등록을 하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요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 1번부터 9번까지가 매출이에요. 아까 매출이 두 개 있었죠? 1번하고 몇 번이요? 3번. 근데 여기에다 넣는 게 아니에요. 누락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위에 써 있잖아요. 무슨 누락분? 예정신고 누락분. 그래서 여기 33, 34, 35, 36 있으시죠? 아까 매출이 몇 개였어요? 두 개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칸에다 일단 금액 치세요. 지금은 맞고 틀리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봐야 기억이 좀 더 잘 나니까 일부러 시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33번이 매출의 과세죠. 그래서 480에 얼마요? 48만원. 그 다음에 카과였죠. 그래 여기 보세요. 여기 과세가 세금계산서하고 기타밖에 없죠. 세금계산서 아니면 무조건 어디에다 넣는 거예요? 기타에다가 80에 얼마요?
8만 원. 그 다음에 매입은 요 밑에에요. 맞죠? 30초 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칸에다가 금액 치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되세요. 어디에다 넣으시면 되냐면 30 몇 번이요? 8번에다가 220에 얼마요? 22만 원. 요렇게 넣으면 한 2점 내지 3점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가산세 구하는 거예요. 무슨 세요? 가산세. 근데 요즘 시험 문제 가산세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케이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산세 계산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3개짜리예요. 몇 개짜리라고요? 3개짜리.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인데요. 가산세는 헷갈리실 때에는 꼭 여기 누르고 하세요. 여기 밑에 26번. 여기 누르면 이 오른쪽에 떠요. 그러니까 시험이 100% 머리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80% 이상은 머리가 중요해요. 내 기억력이.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인데 예정신고 때는 지연제출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지연제출 위에 제출불성실 있죠. 요거는 확정신고 때예요. 무슨 신고 때요? 확정신고 때. 왜냐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예정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확정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확정을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명칭의 확정의 뜻이 뭐예요? 정확하게 계산해라. 예정은 예상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율이 틀려요. 예정 때는 3인데 확정 때는 몇이에요? 5예요. 그래서 확정 때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그 다음에 보실게 예정신고 때고 매출 과세 매출 영세만 하는 거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제외예요. 일단 적으세요. 적으실 분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지연제출가산세는 예정신고 때 깜빡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 과세하고 매출 영세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둘 다 세금계산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과세 되려면 세금계산서 있어야 되죠. 매출 영세 되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제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하게 되면은 국세청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세청에다가 전송하게 되면 제출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이 가산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가산세라는 건 말을 안 들었을 때 내는 거거든요. 근데 전송했으니까 또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공급가액 곱하기 3 나누기 1000이에요. 1000분의 3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매출에 과세 쪽에 하나 있었죠. 몇 개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얼마짜리 있었죠? 480만원 곱하기 3 나누기 몇이요? 1000. 30초 드릴 테니까 계산하세요. 계산기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연습시켜 드리려고 시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안 써보신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0 곱하기 3 나누기 몇이요? 1000. 그럼 얼마 나와요? 14,400원.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대. 그럼 가산세 내야 돼. 가산세 계산해서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지연 제출 있죠? 여기에다가 얼마 쳐요? 480 치면은 옆에 14,400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자동으로 나오는데 쳐요?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최근 버전에는 되는데 9버전에서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두 번째가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예요. 왜냐하면 누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락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신고도 잘못한 거잖아요. 누락의 뜻은 빼먹은 거니까. 그럼 빼먹으라 그랬어요? 빼먹지 말라 그랬어요? 빼먹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은 이렇게 됩니다.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감면은 좀 외우세요. 한 달 안에는 90%, 3개월 안에는 75%, 6개월 안에는, 아이고, 한 칸은 띄워드릴게요. 6개월 안에는 50%, 1년 안에는 30%, 1년 6개월 안에는 20%, 2년은 몇 프로요? 10%.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적으실 분들 적으시고 납부세액 구하세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라고요? 매입세액 하세요.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라고요?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거기 매출이 두 개 있죠. 48만 원에 8만 원이죠. 그럼 얼마 나와요? 56만 원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매입은 얼마예요? 22만 원 나와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34만 원 나와요.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꼭.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0%. 요 10%의 뜻은 내가 깜빡하고 안 한 거 10%예요. 근데 일부러 안 했어. 그럼 막 40%씩 냅니다. 왜냐면 일부러 안 한 거랑 깜빡한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신고했으니까 75% 빼서 몇 프로 내셔야 돼요? 25%. 30초 드릴 테니까 또 계산하세요. 어떤 거요? 몇 개월 안에
거기 보면 예정때를 확정때 했잖아요. 그러면 예정하고 확정하고 몇 개월 차이나요? 3개월.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 빼먹은 거 확정 신고 때 했다. 그러면 우리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가 몇 개월 차이나요? 3개월.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물어보세요. 그다음에 계산기는 이렇게 두드리시면 되세요. 34만 원 곱하기 몇 프로요? 10% 곱하기 25%인데 퍼센트 헷갈리시는 분들은 계산기 안에 퍼센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8천 얼마요? 500원.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입력하러 갈게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일반에다가. 어디에다가요? 일반. 그래서 34만 원이었고 최종 금액 얼마 나왔죠? 8,500원. 그 다음에 요번엔 납부지연 계산할게요. 무슨 지원이요? 납부지연. 납부지연은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5 나누기 만이에요. 아까 납부세금 구했죠. 그리고 참고로 신고불성실 나오면 납부지연불성실은 무조건 나옵니다. 왜냐면 신고 잘못했으니까 납부도 잘못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세트예요. 예전에는 3종 세트였는데 과거에는 지연제출하고 같이 나왔었는데 요즘엔 전자세금 계산서다 보니까 지연제출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2종 세트입니다. 신고불성실이랑 뭐요? 납부불성실. 아까 납부세액 34만 원이었죠. 여기에 문제는 지문 안에 미납일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납일수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미납일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거 이기 예정이죠. 우리 이기 예정이 10월 25일까지신 거예요. 그러면 26, 27, 28, 29, 30, 31일에서 6일. 요게 10월 달치예요. 몇 월 달치요? 10월. 그 다음에 11월은 30일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12월은 31일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월 25일까지 신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날짜는. 그래서 92일 나와요.
왜 92일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10월 25일까지 신 거잖아요. 그러면 26, 27, 28, 29, 30, 31이라면 6일. 11월 달은 30, 12월 달은 31일. 1월 며칠까지예요? 25일까지. 그래서 92일 나옵니다. 그래서 34만원 곱하기 92일 곱하기 2.5 나누기 만인데, 초반에는 불편하셔도 이거 계속 적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답 맞춰 드릴 때 제 거랑 내 거랑 뭐가 틀렸는지 계속 봐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최종값만 써 놓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쓰실 때에 그 과정까지 초반엔 좀 적어 주세요. 30초 드릴 테니까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34만원 곱하기 92 곱하기 2.5 나누기 몇이요? 만. 그러면 7,820원인데 시험 때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냐면 여기 눌러주세요. 나쁘지요? 그 다음에 아까 금액이 얼마였었죠? 34만원 치세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날짜 넣으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2020년 10월 25일에서 2021년 1월 며칠까지요? 25일까지. 그러면 92일이라고 딱 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왜 만들어줬냐면 은근 날짜 계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프로그램에서 날짜 계산 어렵지 않으니까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7,820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요렇게 넣으면 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산세의 난이도가 오락가락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해서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이 쉽게 나오면은 가산세 안 나와요. 가산세 안 나오는 게 합격률이 조금 더 어때요? 높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나오세요. 다음 거 볼 겁니다. 다음 거는 문제 5번이에요. 문제 5번은 어디 갔냐? 원천 징수. 일단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거기 본인 배우자 장남 차남 부친 모친 있으시죠? 그 앞에다가 될 것 같으면 동그라미, 안 될 것 같으면 뭐요? X 하세요. 2분 후에 맞추고 부연 설명 드리고 바로 입력할 겁니다. 일단 원천 징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은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월급은 500만원 이하. 여기에서 말하는 건 1년이에요. 월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이자 배당 2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 얼마 이하요? 300만원 이하.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거기 보시면 송지효 씨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자님 동그라미, 송민식 X, 송민수 동그라미, 송찬성님 동그라미, 김미자 씨 뭐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것까지 쓰시면 더 좋아요. 송민수는 자녀, 송찬성님 경로우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 뒤에 동그라미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까지 적으실 수 있으시면은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눌러주세요. 원천징수 누르시고 무슨 등록이요? 사원 등록.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 나왔던 번호가 겹쳐요. 그래서 104번으로 넣을게요. 솔직히 번호는 상관없습니다. 연습이니까 시험 때는 똑같은 걸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104번에 송지호 610-225-122-6621 일단 여기까지 치시고 천천히 할게요. 초반이니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입사년월일 2005년 6월 7일. 그 다음에 주소 가기 전에 일단 여기까지 치세요. 입사년월일까지. 중요한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거 시험에 나온 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는데 생산직이라고 나오시면 여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 생산직 등 여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예요? 부예요? 여.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돼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총급여액 뭐 3천만 원 그런 내용들 여기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보고 매칭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옛날 거다 보니까 금액이 없죠. 금액이 없으면 안 만지면 돼요.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뭐요? 생산직만. 요거 잘 기억하세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생산직은 종종 나오는데 이 연장근로 비과세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잘 안 내는 문제라. 그래서 요거 그 생산직 나오시면은 꼭 요 밑에 보세요. 그 다음에 주소 치세요. 서울 광진구의 171. 일단 여기까지 하십시오.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부양가족 명세. 그래서 누르시고 본인 거는 되어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밑에다가 3번에 배우자 소선자님, 요분은 그냥 배우자죠? 그 다음에 장남 송민식, 요분은 다 해당이 되는데 돈 때문에 부예요. 돈이 없었으면 장애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장애인이든 기초생활수급자든 누구든 돈 버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돈 벌면 그분은 따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합쳐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예요. 돈 버셔서.
그 다음에 차남 송민수 20세 이하에 뭐까지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자녀까지. 왜냐면 자녀는 7세에서 몇 세까지? 20세까지. 그 다음에 송민수까지 되셨죠? 부친 송찬성님은 60세 이상의 경로 우대까지. 그 다음에 김미자님은 60세 뭐요? 이상만. 이렇게 하면은 5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점이 OX 싸움이에요. 요건 웬만하면 5점으로 나오고요. 조금 많이 주실 때는 7점까지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104번 넣었죠? 여기 밑에다 몇 번 치세요? 104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다음은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김장혁의 연말정산 관련 추가 자료이다. 김장혁 씨는 야간에 진성아파트에서 경비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득 자료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고자 한다. 자료에 있는 모든 부양가족은 12월 30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득 금액은 없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3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결혼 비용에 찍 그어져 있죠.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결혼 비용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있으시죠? 거기에다가 일단 이거 먼저 적으세요. 뭐 먼저 적으시냐면 나이하고 소득 있죠? 거기 밑에다 동그라미인지 X인지 한번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하나씩의 내용 있으시죠? 거기에다 입력해도 되면 동그라미, 입력하면 안 되면 뭐요? X. 2분 후에 맞출게요. 교육비 있죠? 교육비는 나이 X, 소득 동그라미, 의료비는 나이 X, 소득 X, 보험료는 나이 동그라미, 소득도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보험료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의료비는 XX, 나머지는 XO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요거는 하나씩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요건 제가 수시로 적어 드릴 거예요. 일단 교육비는 본인만 어디 가능하다고요? 대학원 가능해요. 그 다음에 본인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곳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데 요게 뭐냐면 국가에서 지원받는 학원들 있죠. 네, 교육들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외국 교육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나머지는 외국 나오면 다 안 돼요. 외국 의료비도 안 되고 외국 보험료도 안 되고 외국 신용카드 다 안 되는데 유일하게 외국은 뭐만 된다고요? 교육비만. 근데 요거는 좀 나쁘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법을 누가 만든다?
국회의원 주변에는 외국가에 있는 애들 많다 적다? 많다. 근데 우리 주변에 많다 적다? 적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법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교복구입비 1인당 얼마야? 50만원 이하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비는 1인당 얼마야? 30만원 이하. 이거 왜 외우셔야 되냐면 프로그램 안에 한도 계산하는 기능이 없어요. 얘하고 현장 체험 학습비는. 그래서 만약에 교복구입비가 60만원이라고 나오면 내가 알아서 50만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비가 50이라고 나오면 내가 알아서 얼마만 넣어줘야 돼요? 30. 그 다음에 50만원보다 적어, 30만원보다 적어, 그럼 그냥 그 금액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장남 고등학교 대여. 그 다음에 차녀 피아노 학원비인데 미취학 아동만 학원비가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장남이 고등학생이니까 차녀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된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학원비는 X, 고등학교는 뭐요?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차녀가 미취학 아동이야. 아직 학교를 안 다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러 갈게요. 여기 교육비로 오세요. 그래서 교육비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고등학교 가셔서 얼마 넣으세요? 40만원 확인. 그 다음에 의료비 하러 가겠습니다. 의료비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안 됩니다. 미용 목적 말고 의료 목적 성형수술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화상 입었을 때 성형수술 하잖아요. 참고로 제 코도 성형수술 한 코입니다. 부러져 갖고. 근데 이건 미용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열받는 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얘기 좀 해주지. 한 0.2cm 좀 올려달릴 걸. 남들은 돈 주고 올리잖아요. 난 공짜로 올릴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건강증진식품도 안 돼요. 왜냐면 건강증진식품은 의료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 되고, 그 다음에 저거 시력교정용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는 50만원 이하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실손보험은 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있죠? 요거는 연봉 7천만원 이하셔야 되고요. 7천만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200만원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월급 7천만원 이하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산후조리원은 얼마까지만 된다고요? 200.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바꿔야 돼요. 왜냐면 200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솔직히 산후조리원 웬만한 데 가면 200 넘거든요. 이건 진짜 싼데 계산으로 한 거고, 서울 가면 1000만원짜리도 있어요. 2주인가 한 달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모친의 관절염 치료비 돼요. 차녀의 보약은 안 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약과 한약을 섞었어요. 보약은 안 돼요. 근데 한약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약 그러면은 몸 보신이에요. 맞죠? 그럼 몸 보신은 건강 증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한약은 요게 이제 아플 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행위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행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요, 우리가 실제 실생활에서 한약과 보약의 경계선이 없어요. 그냥 한약 보고도 보약이라고 하고 보약 보고도 뭐라 그래요? 한약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경계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 때 보약이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고 한약이라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약이라고 되어 있죠? 몸보신하는 거니까 X.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하러 가겠습니다. 입력하러 갈게요. 그래서 뭐만 되는 거예요? 모친의 관절염 치료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료비 오셔서 65세 이상자에다가 170. 그리고 꼭 한도 맞춰주셔야 돼요. 모두 맞추셔야 된다고요? 한도. 한도 잘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는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되고 무슨성 보험만 가능하다고요? 보장성 보험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거기 본인 자동차 보험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보험료 오셔서 일반에다가 100 얼마요? 5만 원. 그 다음에 종된근무지라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에 다녔던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전 회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 눌러주세요. 소득명세. 무슨 명세요? 소득명세. 그래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종전 눌러주세요. 어디 누르세요? 종전.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대성산업 치시고 205-03-78-502도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급여 가셔서 720 넣으시고 크게 어려운 건 없죠? 720 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세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료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에 26만원, 소득세에 28,000원. 지금은 지방소득세라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주민세라 그럽니다. 2천 얼마요? 800원.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칸이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리시면은 요 칸 누르면 여기 밑에 나옵니다. 도움말 쪽에. 그래서 그거 보고 그 칸에 맞춰서 그래서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은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소득세랑 무슨 소득세요? 지방소득세. 그래서 그 칸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요러면은 끝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45분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